정지돼 있었거든. 일시 정지. 자, 질문 한번 해보실까요? 이겁니까? 안 졸려? 졸린데. 밥집에 어긋나 있어. 아 진짜. 아유, 투덜이 1, 2 어떡하냐, 투덜이 1, 2. 자, 지금 시은이가 이거 이상해요 라고 말한 거 109쪽 11번. 얘는 왜 이상하냐면 내가 볼 때 문제를 낸 사람이 국어를 못해. 그래서 문제가 이상한 거야. 자, 그림은 물 100g에다가 AXg을 넣은 거야. 그런데 그 가로축을 봐봐. X가 12g이다 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럼 가공 그림 보세요. 그러면 그 가로축이 축이야. 여기가 용질의 질량인데 맨 처음 봐봐. 용질이 0일 때. 그럼 이 얘기는 그 안에는 뭐밖에 없다. 물밖에 없다. 오케이? 그런 뜻이죠. 그럼 가본 보세요. 그럼 여기에 12g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바로 끓는 점이 몇 도씨가 됐니? 101.02도씨. 됐죠요? 어머, 그럼 여기 봐봐요. 자, 우리 이제 센스. 끓는 점 오름 상수가 옛날엔 0.52도씨였는데 지금 0.51도씨로 바뀌었죠? 그런 거 이제 센스 있게. 그런데 여기는 잘 넣어놨네요. 어머, 1.02도씨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얘는 몇 몰라 농도다? 2몰라 농도. 뭐지? 이 나왜 한참 생각하지? 계산. 아, 계산 중이었어. 그렇군요. 참나. 자, 그럼 봐. 요 지점. 12g 들어갔을 때가 몇 몰랄이라고요? 2몰랄. 그럼 그대로 계산해볼까요? 물은 100g이네요. 0.1kg이네요. 용질은 A라고 나왔네요. 몰라요, 분자량. 그런데 그게 12g이네요. 그런데 요것이 2몰랄이네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게 0.1이면 위에가 얼마가 됐다는 거야? 0.2몰이라는 거죠. 그럼 얘가 0.2몰이려면 와후! 얘네들은 얼마여야 되나요? 따라서 molecular 분자량 A 얼마인가요? 뭐지? 60. 60 이렇게 됐네요. 됐죠? 이렇게 계산하는 건 이제 습관적으로 계산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A에 대한 정보를 알았어. 그리고 나서 어머! 오늘 50g에다가 A가 3g밖에 안 들었네? 조그만큼 물 100g에다가 12g 들어갔을 때가 2몰랄이었잖아. 왜? 그 50g에다가 A 3g 들어갔어. 그럼 몇 몰랄인 거야? 1. 그렇지. 자. 언니! 그 표정은 왜 이러지? 이게 표정인데? 아니야? 전 알아요. 이렇게 내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이렇게 앞에서 한번 찍어줘야 되는데 이 우리 두 불량품들이 지금 어떤 표정으로 앉아있는지 그려주세요. 제가요? 달팽이 족따위로 그리는 제 실력으로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그렇다면 나번이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몇 몰랄 농도의 A가 있었다는 거야. 너 1몰랄 농도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너네들이 지금 여기서 볼 거 바로 뭐야? 나번은 맨 처음부터 1몰랄이잖아. 그러니까 나번은 몇 도시에서 출발한 거니? 1.5. 그럼요. 100.51도시에서 출발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다가 B를 몇 그램 추가했다는 거야. 그렇지. 그랬더니 뭐야? 0.51도시만큼이 올라갔네? 그럼 B는 12g이 1몰랄이야. 이런 뜻이죠. 어머나, 그럼 뭐야?
다음에요. 똑같이 이건 A였는데요. B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B는 12g이 1몰랄 농도야. 자, 물 몇 g밖에 안 집어넣었어? 50g. 그럼 0.05kg 분의 B의 분자량 몰라 분의 12를 했더니 1몰랄이 나왔대. 와, 그럼 따라서 B의 분자량은 얼마예요? 240. 졸라 크네요. 240. 그러니까 이런 거 나왔겠죠? A와 B의 분자량의 비율은 몇 대 몇이냐? 이렇게 나왔겠죠. 그럼 B가 A의 몇 배다? 4배다. 딱 맞네요. 그 다음 디귿번 T1은 100.51도시다. 오케이, 맞아요. 왜냐면 A가 1몰랄 농도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X가 12g일 때, X가 12일 때 가와나의 몰랄 농도는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왜? 농도가 2몰랄이니까 끓는 점이 101.02도씨가 되었겠죠. 자, 이걸 바로 뭐야? A든 B든 용질의 동력은 상관이 없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몰, 수와 관계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와주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됐어? 넘어가. 13번. 자, 13번. 우리 두 분은 숙제를 안 해서 질문이 없는 거예요? 다른에서만 질문인 거예요. 혹시 너 앞에 못 넘기는 것은 숙제를 안 한 거? 그러네요. 숙제를 안 하셨어요. 나는 얘는 아니지. 아 얘만이구나. 오! 네? 야, 얘도 있죠. 잠깐만요. 가온이도 한꺼번에 다 했구나. 어이, 고생했어. 그래서 밥 먹을 시간이 없어. 채점. 그럴 시간이. 다음 시간에 채점 되면 어떻게 저기 제안해 줄까? Need care. 아니. 나 지금 그거 먹었잖아, 배고파가지고. 맛없어. 맛은 있어. 맛은 있다고요? 맛있다고요? 무슨 맛인데요? 구수한 맛. 두유 아니에요, 두유? 맞아. 아. 두유인데 영양소가 골고루 다 들어간 두유. 아니, 정말 암한 자식이야. 괜찮아요. 그래. 비싼 거야. 자, 13번. 자, 또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아까는 끓는 점으로 들어갔잖아. 근데 이번에는 어느 점 네이버로 들어갔네요. 1g에서 물 100g에다가 용질 A와 B를 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맨 처음에 보니까 있잖아. A와 B가 들어갔는데 맨 처음엔 A가 몇 g만 들어간 거야? 4g이고 B는 0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맨 처음에 있는 이 상태에서는 A 때문에 어느 점이 몇 도까지 떨어질 거야? 마이너스 0.18까지 떨어졌네요. 오케이? 어머, 이런. 근데 선생님 어느 점 내림 상수 안 나왔잖아요. 네, 안 나왔죠. 그런데 우리 그냥 이걸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그럼 0도에서 얼만큼이 떨어진 거야? 0.18이 떨어졌죠. 그럼 이 얘기는 A 4g은 0.18도 떨어지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중간 말고 나쪽으로 한번 가봐. 나쪽. 와, 나쪽은요. A가 2g이에요. 그러면 비교를 해봐. A 4g일 때 0.18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A가 2g이면 이것 때문에 이것이 얼만큼만 떨어지는 거야? 반. 오케이? 그럼 얘네들은 마이너스 0.09도가 떨어졌겠죠? 그런데 거기에 B가 2g이 들어간대요. 와, 그랬더니 마이너스 0.450이에요. 와, 그럼 봐봐. 요것 때문에 0.09도가 떨어졌는데 얘가 몇 도가 떨어졌는지 모르는데 합쳐서 얼만큼이 떨어졌다는 거야? 0.450. 자, 빼볼까요, 여러분? 0.36. 0.36. 아마! 부사 36이다! 자, 4배죠?
그렇다면 이게 바로 어떤 거야? 어머 세상에. 그럼 얘네들도 몰랄 농도랑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이거 이런 관계죠. 용매의 질량 똑같은 거죠. 같은 데 들어가 있으니까 물 100g이라고 했으니까 0.1.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용질의 분자량이 다르단 말이죠. 그리고 둘 다 몇 g이 들어가 있는 거야? 2g이 들어가 있는 거죠. 와우. 그랬더니 지랄하고 이들의 몰랄 농도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1대 4라는 거죠. 그러면 분자량과 반비례는 그러니까 분자량은 몇 대 몇이라고요? 4대 1을 이어야 되겠죠. 그럼 거기서 어디 나왔겠죠? 기억, 틀렸다. 맞는다. 자, 분자량은 A가 B의 몇 배다? 4배다. 자,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가와 나에서 와우 여러분 자 한번 해볼까요? 가와 나에서 용질의 몰비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너네들이 자 용질의 몰수를 이거 뭐라고 할 거야? 1대 4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 안 봐요? 안 봐요? 그럼 그대로 비례식으로 한번 가봐요. 그럼 비례식으로 가면 얘는 몇 g이야? 3g. 이거는 1g. 저 얘가 1몰이야. 그러면 3g이면 2g이 1몰이니까 3g이면 몇 몰? 2분의 3. 2분의 3몰 1.5몰. 자 2g이 4몰이야. 1g은 2몰. 2몰. 그럼 얘네들 합치면 몇 몰이 돼? 3.5몰. 여기는 합치면 얼마? 5몰. 그러니까 얘네들은 몇 대 몇 몰이다? 7대 10이다. 그러면 니은거 맞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분자량을 몰라도 우리는 그들이 끓는 점으로 어느 점 내림을 가지고 그들의 몰수, 즉 몰랄 농도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급본! 별표. 여러분, 우리 끓는 점은 올라가고 어느 점은 내려가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와, 끓는 점 100도고요. 어느 점 0도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니? 농도가 진할수록 어느 점이 이만큼 내려가면 끓는 점은 이만큼 올라가죠. 그러면 어느 점이 많이 내려가면 끓는 점도 많이 올라가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주 단순하잖아.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점이 더 낮은 놈이 끓는 점이 더 어떻다는 거야?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끓는 점은 얼음, 어느 점은 내림이니까. 됐시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는 끓는 점은 누가 더 높냐라고 그랬어. 그럼 끓는 점이 높으려면 어느 점이 더 낮은 놈이 끓는 점이 높아야 되겠죠. 그럼 어느 점이 더 낮은 건 나머리니까 끓는 점은 누가 더 높아야 돼? 나가 가보다 높아야 되겠죠. 이거 학교 시험 단골 문제. 이런 거. 자, 그 다음 또? 왔어요. 네. 그 다음으로 만나볼까요? 엔탈피. 엔탈피. 왔어요. 오, 좋아요. 그리고 이제 헬스 법칙 할 차례인가? 헬스 법칙. 이거 진동 올리는데? 뭐라고? 여기서 진동 올리지 않아요? 아니. 제건 진동이 아니에요. 내 거네. 실종 경보 문자. 어이가 없다 진짜. 서구에서 배회 중인 정호택 씨를 발견하래. 발견하래? 아니 왜 자꾸 집을 나가시는 거야 대체? 나중에 내가 저러면 어떡하냐? 남색 상하의 트레이닝 몇 살? 73세 남 162cm 63kg. 심각하게 살짝. 심각하게는 아니지 않아 그 정도는? 162잖아 키가. 그래도 63이면은 아저씨들 치고. 그러게요. 너 혹시 막 아빠가 막 이런 거 아니야 막? 아 그렇진 않은데 왜 아저씨? 왜키 뺀 몸이 약간 110 정도가 평균 아니야? 아니야. 160인데 63 나가면 좀 그렇긴. 응. 엄청 통통한 건 무슨? 좀 그렇긴 하지 않니? 아니 그래서 뭐 남이 뭐 그렇다고 뭐 상관이? 자 창호 쌤은 키 빼면 배가 내릴 것 같은데.
아, 너 왜 거기 한창없이 왜 들어가는 거야? 아니 비교. 어, 10kg 빼. 야, 근데 우리 아빠 한창 지금 10kg 빼준대? 멋있다. 근데 10kg 차이가 그렇게 엄청나게 크진 않아. 아니요. 술 끊으셨대요, 술. 배가 홀쭉해졌잖아요. 그렇게 그래, 한창쌤 술 끊으셔야 돼. 술 끊으셨대? 담배 끊어. 담배도 좀 끊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담배를 거기 안에서 실내에서 펴요. 아, 진짜? 냄새 겁나 나요. 머리 아파요. 아, 진짜 왜 그러시냐. 예전에 그 정도 아니었는데. 그래도 잘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한창쌤은 진짜 저 설명 치매 빨리 짱이죠. 오는데 치매. 왜 네가 걱정해 줄 거야? 아니 막 내 이름도 기억 못하면 어떡함 나중에 가서. 처음에 치매 세게 와가지고. 짠하네. 엄마가 한창우 쌤이 사원이 제 나이 될 때까지 건강해야지 사원이는 한창우 쌤을 배웠어. 그러니까 어떡해. 빨리 술 담배 끊으셔야 되는데. 나보다 3살 많으신데 어떡해. 헐, 약간 근데 얼굴만 봐서는 쌤이 한 10살 젊어. 살 조금만 더 빼시면 좋은데. 옛날에 그 정도 아니었거든. 그 정도였. 30대 초반에는 좀 이렇게 좀 괜찮았는데 덩치는 좀 있어도. 아, 난 한창쌤 같은 사람 좋아해. 얘 등치 좀 있고 좀 믿음직한 사람. 그런 사람 별로. 아니, 니네들이 볼 때는 그런데 되게 믿음직스러워. 배 나온 시험 사람. 볼때 방해하겠다고 중국질 하면 엄청 크게 틀었는데 네, 장난꾸러기 같은 거고. 자! 그 다음에 헬스 법칙. 쌤이 약간 남편 잘생겼을 것 같아. 자! 헬스 법칙. 더워라. 아니, 날이 확실히 안 덥긴 안 더운 게 맞아. 아니, 안 추운 게 맞아. 얘는 그렇지 않냐? 무지랄이야. 진짜 잘생겼을 것 같지 않냐? 닥쳐. 약간 느낌적 느낌. 헬스! 아니고, 헬스. 헬스의 법칙. 그런데 내가 이렇게 법칙을 이렇게 헬스 법칙 이렇게 써놓는 게 되게 뭔가 막 있어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헬스의 법칙은 연립방정식 꾸미기 하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학에서 미지수 x, y, z 나와가지고 연립방정식 꾸미잖아? 이 화학에서는 물질이 결국은 x, y, z인 거야. 이게 뭔 소리야? 자, 이제 좀 이따가 엄마, 그럼 헬스의 법칙은 내용이 바로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와, 산꼭대기다. 여기 산꼭대기까지 올라갈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 출발해가지고 와, 산꼭대기까지 막 이렇게 선비산을 막 이렇게 꿀딱꿀딱해서 올라간 거야. 그리고 여기까지 가가지고 야호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 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야, 이게 뭐야? 너무 좀 그렇잖아. 메아리. 넌 여기다가 밧줄을 매달아가지고 밧줄 타고 막 올라갈 거야. 그리고 여기 가서 야호 이렇게 할 거야. 자, 그러면 아니 에바야. 이 사람은 졸라 어렵고 이 사람과 길게 갔지만 쉽게 갔죠. 그러면 하얀 사람과 주황인 사람은 이동하는 경로는 다르죠. 하지만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결과는 어때요? 똑같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무리 경로가 달라도 이들의 상태는 어떻다는 거죠? 같다. 이런 걸 상태함수라고 부르거든요. 몰라도 됩니다. 그러면 얘가 바로 어떤 거니? 이런 겁니다요. 야, A가 B를 거쳐가지고 C가 됐어. 그런데 A가 B로 변하는데 야, 델타 H는 플러스 50이던데? 얘는 델타 H2 플러스 100이던데? 그런데 어떤 놈이 B를 거치지 않고 야, 나 직접 갈 거야. 그러면 델타 H는 얼마니? 바로 여기서 50, 여기서 100이잖아. 여기서 150.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니?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상태만 동일하다면 중간에 어떤 경로를 거치든 거기에서 출입한 열의 양은 어떻다? 같다. 오케이? 어머, 그럼 이게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니? 벡터 같은 건가? 뭐라고? 벡터 같은 거. 맞아요. 벡터요. 다시야. 벡터, 벡터 벡터. 트라우마 있어. 어머, 벡터 좀, 이걸 벡터로 그래, 벡터.
벡터 와, 1, 제 의욕이 팍팍 벡터. 떨어진다. 벡터 2, 벡터. 네, 이거죠. 이거죠. 뭐야, 이 표정들 다 뭐야, 이거. 왜 엎어졌어? 벡터 아니에요. 벡터 같은 거지만 벡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게 나왔어. 아, 벡터 진짜 너무 싫어. 진짜 PTSD 올 것 같아. 오, 물질이야. 자, 그렇다면 이런 겁니다. 야, S solid 원래 상태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2분의 3 O2가 반응해가지고 얘네들은 뭐가 만들어졌냐면 야, SO3가스가 만들어졌어. 그런데 이때 델타 H1을 봤더니 마이너스 395던데 킬로줄. 근데 이번에는 SO2 가스야. 다 가스, 안 쓴 거 다 가스야. 그럼 얘가 2분의 1 오토 가스랑 만나가지고 뭐가 만들어졌냐면 SO3 가스가 만들어졌어. 그럴 때 델타 H2가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98이었어. 그리고 나서 이 두 개의 방정식을 두 개의 미지수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너무 짝짝이야.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얘를 잡아놓게 보여줘. 자,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두 개의 식을 자,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어머 S 솔리드가요 O2 가스랑 만나가지고요 SO2 가스가 만들어질 때 그때 델타 H는 얼마인지 계산해봐요.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뭐야? 선생님, 네, 이거를 1번식, 이거를 2번식이라고 해봐요. 그럼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고르는 거잖아. 그럼 그 두 개의 식에 존재하지 않는 건 속어. 그럼 이거는 왼쪽에 있는 애들은 좌변,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우변. 화학에서 화살표는 수학에서 는 이게 연립방정식. 그러면 이거는 x, 이거는 y, 이거는 z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 z, 똑같은 거 y, 얘는 또 다르니까 p 뭐 이런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수고해야 돼? 야, 너 s 있구나. 넌 살려야 돼. 동그라미 치고. O2 너도 살아야지. 그 다음에 SO2 너도 살아야 돼. 그런데 동그라미 안 친 건 누구야? 이 새끼네. 사라져야 돼. 근데 둘 다 우변에 있죠? 그 우변에 있는 것을 보고하려면 빼야 돼, 더하게해야 돼. 빼요. 당근이죠. 그럼 이 두 개의 식을 뺄 거야. 그럼 뺄 때도 1에서 2번을 뺄 건지 2에서 1번을 뺄 건지. 자, 이거 보는 거. 와, S인데 너 왼쪽에 있구나? 그럼 이건 플러스죠. 근데 너 봐봐. 이거 너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너 왼쪽에 있대? 그럼 얘를 저쪽으로 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1번식에서 2번식을 빼면 얘가 바로 나오죠. 오, 빼볼까요? 사라지고 빵 남죠? 빼볼까요? 2분의 2O2 남죠? 그러니까 남는 거, 자 한번 써볼까요? 상태 일단 다 생략. S 빼기 SO2 더하기 2분의 2O2 화살표 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걸 살포시 저쪽으로 넘겨주면 바로 원하는 식이 나오네요. 그럼 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빵도 C 얘도. 그럼 여기도 델타 H1에서 빼기 델타 H2를 하면 되겠죠. 오케이? 와후! 그럼 뭐야? 마이너스 395 빼기 98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그럼 선생님 개수가 안 맞으면 어떡해요? 전 수학은 똑같죠. 맞춰서 더블 아니면 반띵 그거는 맞춰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오투처럼 여기저기 들어가는 건 신경 안 써도 돼요. 한 군데에 들어가 있는 거를 맞추다 보면 얘는 저절로 맞아진다는 거죠. 왜 자꾸 머리 뜨고 그래? 자, 그렇다면 그 밑에 자 핑크북의 그 아래 테르미 반응이라고 하는 게 나왔죠. 자, 이걸 니네들이 한번 풀어볼 거야. 테르미 반응. 이 테르미 반응은요. 너네가 풀어보세요. 이제 반응의 배경을 설명한다면 우리 기찻길 있잖아. 기찻길은 철길이라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철로 기찻길을 만들어 놓는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 엄청나게 노출이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기찻길이 녹이 슬어요.
그러면 철이 막 산소랑 반응해가지고 녹슨철 F2 옷들이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그런데 기차끼리 녹슬면 걔는 이온 결합 물질이라 단단합니다. 그래서 막 기차가 지나다니다 보면 기차끼리 막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찻길을 복구 작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녹슨 기찻길 결론 Fe2O3에다가 알루미늄을 갖다가 치치치치 하잖아요. 구했어? 맞습니다. 너 지금 이걸 풀으라는데 왜 눈은 여기 와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알았다. 지금 하는 얘기야? 녹슨 기찻길에다가 알루미늄을 올려놓고 여기다가 칙 하고 이제 에너지를 가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AL이 뭐를 데리고 가냐면 O를 데리고 가고 철길만 남겨놓는 거야. 아니 그러면요. 얘도 녹슬고 얘도 녹슬었는데 뭐 그게 의미가 있나요? 네, 엄청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얘네들은요. 빨간색 녹슨 철이고 얘네 다 부셔져. 근데 산화알루미늄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이거는 색깔이 없어요. 무색. 거기다가 AL2O3는 엄청나게 강합니다. 단단할 뿐만이 아니라 강한 무엇의 역할을 하냐면 코팅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철길 위에 아주 강력한 우리 이제 손톱 위에다가 매니큐어 투명한 거 칠하는 거 똑같은 거야. 보호막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슨 반응이라고 하는 거냐면 테르믹 반응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랍니다. 오케이? 아니 몰라도 그냥 배경 지식을 그냥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델타 H만 구해내면 되죠. 자, 그럼 봐봐. 거기서도 와 원하는 거는 이건데 선생님 개수도 막 지맘대로 안 맞추고만 원하는 건 이건데 거기 봐봐요. 뭐가 없어져야 돼요? F2. F2랑 얘 있어야 되네. O2. O2가 사라져야 되죠. 그러니까 O2가 사라져야 되니까 빼야 되겠죠. 1번씩 아유 개수가 뭐야? 이거 1이죠. 1 앞에 개수가. 그럼 얘네들 얼마? 4분의 3O2 여기는 2분의 1 F2O3 그럼 AL도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4분의 3O2하고 2분의 1 AL2O3이야. 와, 그럼 아까 똑같습니다. 엄마, 근데 개수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개수 봐봐. 내가 필요한 거 AL. 나 꼭 필요하죠. 오, 근데 개수가 2네? 그럼 여기다 곱하기 2 하는 겁니다. 그럼 전체로 곱하기 뭘 하면 돼? 2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도 F2 봐봐. 나 얘도 필요하네? 그런데 여기도 개수가 2야. 그러니까 전체 곱하기 얼마를 해주면 돼? 2 해주면 되겠죠? 그럼 2번식에다도 2 곱하고 1번식에다 곱하기 2를 하는 거야. 곱하기 2 한 거야 이거. 곱하기 2. 아마 근데 봐봐요. AL이 왼쪽에 있고요. FE가 오른쪽에 있죠요. 그러니까 빼긴 뺄 거야. 왜냐면 O2를 사라지게 만들 거니까. 근데 FE가 오른쪽에 있네? 그럼 여기 있는 이거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잖아. 그러니까 2번식에서 1번식을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다 식을 안 쓰고 이걸 딱 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머리가 있으니까 판단하는 거죠. 아마 2번식에 곱하기 2하고요. 1번식에 곱하기 2에서 빼면 되겠군요. 오케이? 아니면 2 빼기 1에서 다 조배하면 되지. 그러니까 여기 델타 H도 마찬가지죠. 항상 부호 조심하셔야 돼요. 이 우리 엔탈피 단어는요. 1번 마이너스 8 플러스냐 2번 1몰이냐 2몰이냐 0.5몰이냐 몰수 상당히 중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와 2번에서 1번 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838에서 빼기 412 오 자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몇 배를 해주면 돼? 2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난 답만 외워요. 마이너스 852 이렇게 되겠죠. 됐슈? 이런 게 헬스의 법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헬스의 법칙은 설명을 졸라 한다네요. 니네 문제 풀 때는 복잡해요. 복잡해요. 왜냐면 이게 식이잖아 다. 하지만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헬스의 법칙이에요.
어머, 저희 쉬었다 할까요? 뭐라고? 벌써 다 끝났네요. 네. 이제 결합 에너지 하면 끝나요. 쉬었다 해요. 벌써? 그래. 아니, 잠깐만 그래요.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잘하겠다. 나는 방향 때문에 조심히 다 맞지 않았어. 자, 정신 차리고요, 언니. 집 가고 싶다. 어머, 곧 가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언니, 우리 이제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꼭 해야 되는 게 뭐냐 전혀? 델타 H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델타 H 초음파가 구할 때, 야, 헬스의 법칙으로 델타 H를 구했어. 그런데 이번에는 네. 이번에는 자, 서번이가 이번이가 모르겠네. 자, 야, 아니 이번에 그거 델타 H 있잖아. 결합 에너지 한번 배워볼까? 그래서 제목은 결합 에너지와 반응 엔탈피, 줄여서 반응열이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그럼 결합 에너지는 뭐지? 자, 여기 봐봐. 와, 야, 뚜껑이랑 팩이랑 붙어있죠. 두 원자가 와우 붙어있구먼. 근데 이 결합을 끊으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럼 또 다른 것도 생각해봐. 야, 얘도 이렇게 막 결합돼 있어. 그럼 여기는 주황 원자가 결합돼 있어. 이것도 오, 아까 거보다 훨씬 많이 에너지가 필요하네요. 자, 아니 이거 내가 가짜라는 것 같지만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니?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건 어떤 원자는 마찬가지야. 꼭 두 원자의 종류는 상관이 없습니다. 두 원자 사이에 공유 결합을 끊는 거. 자, 그런데 우리 화학원 생각해볼까요? 결합을 끊으면 원자가 되죠. 자, 여러분, 우리 원자가 더 안정해? 결합한 게 더 안정해? 당연하죠. 원래하면 원자는 원자과 전자 때문에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H 원자 하나랑 H 원자 하나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상당히 불안정하죠. 그런데 얘네가 와 결합하자. 그래서 H2가 되었어요. 그럼 안정하죠. 그럼 너네들이 여기서 발열과 흡열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불안정하다는 건 에너지가 많은 거고 안정하다는 건 에너지가 낮은 거죠. 그러니까 결합을 할 때는 에너지를 어떻게 할까요? 방출하죠? 그럼 부가 마이너스야. 그런데 결합을 끊을 때는 당연히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거야? 흡수하는 거죠. 그럼 흡연이니까 델타 H가 뭐가 나오는 거야? 플러스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결합을 할 때 100이 방출됐다면 결합을 끊을 때는 100이 어떻게 되는 거야? 흡수가 되는 거죠. 그럼 반대니까 에너지의 크기는 똑같고 보호만 반대란 말이야? 그럼 이런 결합 에너지를 끊는 걸로 정의를 내릴 거니 아니면 결합하는 걸로 정의를 내릴 거니 그거 있잖아. 나 플러스로 정의할 거야. 이렇게 모든 사람이 정의를 내린 거야. 야, 그러면 두 원자 사이의 결합을 끊을 때 어떻게 하는 에너지? 흡수하는 에너지. 이렇게 결합 에너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합 에너지는 무조건 델타 H가 플러스 값이야. 또 잤어? 자, 델타 H가 플러스 값이야. 0보다 카 이런 거죠. 어머나, 아니 그럼 뭐야? 이걸 가지고 도대체 얘네들 어떻게 구하고 잘 거니? 어머 얘들아, H2 가스랑 Cl2 가스가 만나가지고 HCl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봐. 그럼 우리는 얘네들은 그냥 생각하잖아? 뭐야? 자, 여기 주황이를 H2라고 하고 하양이를 Cl2라고 한번 해볼까? 그럼 이제 문제에서 H2랑 Cl2랑 HCl 만들어봐! 그럼 HCl 만들려는 건 결국 뚜껑을 바꿔 끼는 거죠. 근데 이 상태로 뚜껑을 바꿔 낄 수 있나? 절대로 안 되죠. 자, 오늘의 핫 포인트. 이들의 뚜껑을 바꿔 끼려면 먼저 first 결합을 끊어야죠. 결합을 끊어야죠. 그리고
자, 여기다 어떻게 할 거니? H2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제일 먼저 1단계 결합을 어떻게 하는 단계? 끊는 단계. 그럼 얘를 결합을 끊을 때 야, 400만큼 흡수가 됐어요. 그건 내가 이제 임의로 예를 드는 거야. 어머, 그럼 얘도 결합을 끊어볼까요? 그럼 얘는 결합을 끊을 때 240만큼 흡수됐어요. 어이쿠야! 그럼 얘들이 결합을 끊으면 이제 이들은 완전 결합이 끊어졌으니까 H 원자 2개랑 Cl 원자 2개로 이루어지겠죠. 결합 에너지 정의는 전부 다 이것도 가스, 다 가스입니다. 어머,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야? 이렇게 결합을 끊어서 원자 상태는 상당히 불안정하죠. 그러니까 얘네들 뭐라 그래? 아, 우리 불안정이 안 되겠어. 다시 결합하자.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 재결합 단계. 여기서 HCl 슉! 아우, 너무 안정해. 그럼 우리 재결합 HCl이 결합할 때 에너지 방출. 나 이거 410 방출한다고 한번 해볼까? 숫자는 되게 막 대강한 거지만 대략적인 숫자입니다. 어머, 근데 선생님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몇 배만큼 방출하는 거야? 2배만큼. 오케이? 자, 그럼 너네 봐봐. 결국은 결합을 끊을 때는 640만큼 흡수가 됐죠. 그런데 재결합을 할 때는 820만큼 방출이 됐죠. 흡수된 게 더 많아? 방출한 게 더 많아? 그렇지. 그러면 이 반응이 일어날 때 여기에서 델타 H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봐봐요. 640 흡수해가지고요. 820 방출했어요. 그러면 지금 얼만큼 방출한 거예요? 200. 180. 180. 왜 그래 진짜. 은찬이가 이상해서 멈칫했잖아. 어? 640이고 820이야. 너 진짜 왜 그래? 나도 그 정도는 알거든. 자, 그러니까 얘네들 얼마큼을 방출한다는 거야? 180 방출. 이렇게 구해내는 거야. 그래서 단원의 제목이 바로 뭐라고요? 결합 에너지와 반응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것을 엔탈피 그래프에다 그대로 갖다 집어넣을까요? 와우! 엔탈피 H. 그럼 맨 처음에 요만큼 H2와 Cl2 가스 다 가스야? 가스가 가지고 있는 엔탈피 어머 요만큼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몰라? 자, 이들이 갖고 있는 엔탈피는 측정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그럼 얘네들을 뭐라고 일컬어주는 거냐면 반응물의 총 엔탈피. 몰라 얼마인지? 그런데 이들의 결합을 끊을 거야. 자, H2 끊어! 그래서 H 원자로. 그럴 때 얼마큼이 필요한 거야? 400. 또 Cl2 끊어! 그럴 때 또 240. 그러니까 이들이 결합이 확 끊어져서 H 원자 가스 2개랑 Cl 원자 가스 2개로 됐어. 그럼 뭐야? 얘네들은 이만큼을 흡수한 거죠. 와, 그러면 더하기 거 얼마큼 흡수가 된다고요? 640 흡수. 그랬다가 이제 재결합. 그랬더니 820 훅 떨어져서 이만큼이 되겠죠. 와, 그럼 얘네들은 이만큼을 방출한 거야. 820 방출.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은 결국 820 방출해서 HCl의 엔탈피 알아 몰라? 몰라. 어머나. 그러면 이만큼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생성물이라고 하겠죠. 자, 그렇다면 봐봐. 아이고,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야, 델타 H가 뭐야? 그럼 모든 델타는 나중값에서 뭐를 빼는 거야? 처음값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쉽게 그냥 뭐라고 그래? 야, 나중 엔탈피에서 처음 엔탈피를 빼는 거야. 그게 델타 H지. 그럼 나중 엔탈피라는 게 누구의 엔탈피야? 생성물의 총 엔탈피에서 반응물의 총 엔탈피를 빼면 되겠죠.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측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오케이. 아이고, 실제로는 측정이 불가능하구먼. 그러니까 우리는 대체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구할 거야. 그게 바로 찾아낸 게 바로 무슨 에너지라고요? 결합 에너지라고요. 엄마, 근데 있잖아요, 선생님. 얘 봐봐요. 결합 에너지로 이 델타 H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델타 H가 마이너스 강조 마이너스 얼마가 될 거야? 180. 헐. 그럼 뭐야? 아니 얘네들은 무조건 다 플러스 값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게 마이너스 값이 나오려면 자 앞에서 뒤를 빼야 돼? 뒤에서 앞을 빼야 돼? 앞에서 뒤. 그렇지. 그러니까 이 델타 H를 결합 에너지로 구할 건데 그럼 이런 640을 뭐라고 부를 거니? 반응물의 총 결합 에너지. 아, 얘네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반응물의 총 결합 에너지라고 부르죠. 거기 640에서 그럼 820을 뭐라고 하는 거야? 생성된 물질, 생성물의 총 결합 에너지라고 부르죠. 쓰고 나니까 말이 졸라 길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우리 뭐라고 부를 거니? 반결 빼기 생결이라고 부를 겁니다. 반결, 생결. 자, 이게 딱 붙죠. 델타 H는 반결, 생결, 반결, 생결, 반결, 생결. 어머나. 아니 이거 뭐야?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는 건 딱 하나. 무엇 때문입니다. 아이쿠야. 그럼 내가 여기다가 이제 번호를 한번 매겨볼까요? 요만큼을 1번, 요만큼을 2번. 그러면 1번은 바로 뭐야? 반응물의 총 엔탈피. 2번은 생성물의 총 엔탈피. 자, 너네 이제 쓸 때 이렇게 해야 돼. 1번을 뭐라고 한다고요? 반응물의 총 엔탈피. 2번 생성물의 총 엔탈피. 아마 근데 있잖아요. 얘도 봐봐요. 3번하고 4번이에요. 그럼 3번하고 4번이면 3번이면 뭐라고 하는 거야? 반응물의 총결합 에너지. 반결. 됐죠? 4번은요. 생성물의 총결합 에너지, 결합 에너지, 생결. 이렇게 하는 거죠. 와우. 그럼 뭐야? 지금 이들의 관계를 봐봐. 이제 시험 문제 맨날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야, 이거 발열 반응이네?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발열 반응에서는 반결, 생결 중 누가 더 크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발열 반응이니까 발열 반응. 자, 오늘 시험본 발열 반응은 어떻게 그린 거야? 샥, 샥. 이렇게 그렸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그림을 올라갔다 떨어뜨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라고 이제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시험 문제. 야, 발열 반응 봤어? 반응물의 엔탈피랑 생성물의 엔탈피는 누가 더 커? 반응물이야. 반응물의 총결이랑 생성물의 총결은 누가 더 커? 생성물이야. 너무나 당연하죠. 여기 위까지는 합한 게 반응물 생성물 똑같잖아. 그러니까 뭐야 전혀? 엔탈피가 얘가 더 크면 결합 에너지는 얘가 더 커야 되겠죠. 그럼 흡열 반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상상. 자, 오늘 흡열 반응은 이렇게 그렸잖아?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샥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따만큼은 뭐란 얘기야? 결합 에너지. 그럼 왜 완전 반대죠? 흡열 반응은 결합 에너지는 반응물이 더 크니 생성물이 더 크니? 반응물이 더 크죠. 오케이? 그럼 엔탈피는 반응물이 더 크니 생성물이 더 크니? 오케이.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맨날 나올 거야. 근데 그거는 샥샥샥 이것만 해보면 다 나오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우리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되는 걸 배웠어.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묻는다는 거죠. 아, 그럼 델타 H를 이렇게 구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델타 H는 나중에 엔탈피에서 처음 엔탈피를 뺐죠? 그런데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측정할 수는 없어. 그런데 바로 반결 빼기 생결은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겠어? 얘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결합 에너지 표를 한번 볼까요? 너는 얘를 펴고 있고 남자랑 펴고 있구나. 자, 우리 이제 어떤 걸 보든 상관이 없는데요. 자, 얘를 펴고 있으니까 얘를 한번 봐봐요. 자, 삼중결합이야. 그럼 N2 간의 삼중결합과 C 간의 삼중결합이죠. 그럼 삼중결합은 다른 결합들에 비해서 결합 에너지가 어때요? 그렇죠. 왜냐면 결합선 3개를 끊어야 되니까. 그럼 이거 한 줄 끊고 2줄 끊고 3줄 끊으니까 당연히 에너지가 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무리 똑같은 삼중이어도 원자들마다 그들의 에너지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 CC 간의 단일 이중 삼중 봐봐. 단일보다 이중이 더 크고 이중보다 삼중이 더 크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데 절대로 2배, 3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결합이 자 단일결합이 반일결합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게 단일결합이야. 그럼 이중결합은 꼭 유결합을 포함한 다른 결합이야. 삼중결합은 꼭 유결합을 포함한 다른 결합 2개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얘기는 단일결합에 있는 이 결합은 다른 결합에도 다 있다는 거야. 근데 요 단일결합에 있는 이 결합이 가장 강한 결합이야. 그래서 이런 걸 나중에 이번 대학 가서 이런 걸 시그마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중결합이잖아? 하나는 시그마, 하나는 파이야. 또 삼중결합이야. 하나는 시그마, 나머지 2개는 파이야. 그러니까 에너지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2배, 3배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틀림없는 사실은 삼중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다. 결합 에너지가 크다는 건 당연하죠. 이들이 이렇게 결합 에너지가 매우 다양합니다.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려주고 문제를 풀거나 오케이? 델타 H는 반결 빼기 뭐다? 생결이다. 아니면 델타 H를 알려줘요. 그 중에 결합 에너지 하나를 미지수로 남겨놔. 제 결합 에너지 얼마나?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그러면 뭐 반결 빼기 생결은 델타 H다 해서 식으로 구해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식을 알아낸단 말이야. 근데 이제 지금은 이런 걸 알려줬잖아. 근데 어떤 게 나오냐면요. 야, 너 고개 부러져 이현아. 그냥 엎어져서 자. 어머, 쟤 또 뭔 또? 어? 자, 142페이지 13번 문제 보세요. 이거는 식을 하나 유도하려고 하는 거야. 와플 대학에 두바이 와플 나와. 어머. 자, 132페이지 13번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세 가지 물질의 표준 생, 성, 엔탈피 줄여서 생성열.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냐면 아까는 결합 에너지를 주고 델타 H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번은 생성열을 주고 델타 H를 구하라는 거야. 와우. 자, 생성열 보세요. 야, C2H4 생성열이야. 그럼 오늘 쓴 생성열의 정의 한번 써볼까? C2H4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 C와 H가 상온에서 존재하는 가장 안정한 고원소 물질 있죠? 그러니까 얘는 C-solid 겸 2몰 더하기 H2 2몰 이 반응에서 C2H4 1몰이 만나죠. 그럼 그거를 얼마라고 한 거냐면 와우, 야, 델타 H는 52야. 그리고 또 하나, 물 생성열인데요. H2O 리퀴드. 그럼 이것은요. H2 가스와 2분의 1 O2 가스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거죠? 아마 이거 델타 H 1, 2라고 할게요. 오, 얘는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너네 봐봐. 어떤 것들의 생성열은 플러스고 어떤 것들의 생성열은 뭐가 나온 거야?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게 바로 반결 빼기 생결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CO2 생성열 봐봐요. 그럼 CO2 가스의 생성열인데 C-solid 더하기 O2 가스 생략. 그래서 델타 H3가 나온 거야. 지금 알려준 건 이거 세 가지를 알려준 거야. 아이고야. 그럼 이거 마이너스 494네. 자, 1번씩, 2번씩, 3번씩을 이용해서 헬스의 법칙이야. 그거를 이용해서 야, C2H4 연소 엔탈피 구해봐. 자, 이거 세 개를 이용해서 C2H4 연소 O2 가스 이 CO2 더하기 EH2O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3O2야. 이것의 델타 H는 얼마게? 이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단가? 아니, 선생님, 그럼 이거 세 개씩을 이용해서 이걸 구하는 건가요? Yes,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식을 헬스의 법칙으로 요리를 하면 델타 H가 나온다는 거잖아. 오케이? 그렇다면 오늘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한번 해볼 거야. 어머, C2H4 살려야겠다.
얘 살려야겠다. 마이너스 1. 오케이. 마이너스 1. 오른쪽에는 왼쪽이잖아. 그럼 1번 마이너스 개수까지 똑같아. 아마 그럼 이번에는 어쩌든가 여기저기 있는 애들은 패스. 아마 이 시어터예요. 아마 이거 살려야 돼요. 플러트다. 근데 봐봐요. 개수가 2예요. 곱하기 2. 그렇지. 그럼 얘는 곱하기 2에서 더하기 하는 거겠죠. 왜? 오른쪽이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곱하기 2다. 곱하기 2에서 이것도 오른쪽인데 얘도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플러트.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야? 자, 두 개의 식을 더하기 위해서 생성물 두 개를 더하기 했네. 오케이? 그래서 1번을 뺐네. 그럼 한번 해볼까? 정말 3호투가 되는데? 자, 이거 2배 하고요. 2호투. 이거 2배 하고요. 1호투. 더하겠더니 지랄하고 몇 호투가 된 거야? 3호투 딱 맞죠? 어머서 딱 그러면 CC 사라지나요? 사라지나 볼까요? 2배 하고 빼기 2C 사라지죠. 자, H2도 사라지나 볼까요? 2배에서 빼기 2H2 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요것만 딱 맞춰놓자. 나머지는 다 저절로 맞아지게 된다는 거죠. 어머. 그럼 선생님, 이거는요. 자, 생성물의 엔탈피, 생성열을 개수만큼 곱하기 해서 다 합한 다음 뭐를 뺀 거야? 반응물의 생성열을 뺀 거죠. 어머. 자, 여기다 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성열로도 델타 H를 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생성열을 알려줬어. 그럼 이번에는 뭐에서 뭘 뺐나 봐봐. 생성물의 총생성열에서 반응물의 총생성열을 뺐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생성물의 총생성열에서 빼기 반응물의 총생성열을 빼주면 돼. 그러면 이것도 아까처럼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생생반생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제 외울 거 델타 H는 결합 에너지가 나오면 뭐라고 외우면 돼? 반결, 생결. 그렇지. 말이 어때? 입에 착 붙지 않아요? 반결, 생결, 생생반생. 그럼 얘네들은 바로 뭐야? 다 빼기 반결, 빼기 생결. 그 다음에 생생, 빼기 반생. 반결, 생결, 생생, 반생 이렇게 외우는 거야. 근데 막 애들이 가끔 질문을 한대. 근데 선생님 왜 얘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놓는데 얘는 왜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나요? 그 이유가 있죠. 얘네가 어디에 있어? 뒤에 있죠. 그러니까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는 거야. 근데 만약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선생님 그럼 얘 분해열이 나왔어. 그럼 분해열은 얘가 앞에로 가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제 분해열은 사실 잘 안 나와요. 우리 맨날 나오는 거 결합 에너지랑 또 하나 생성량.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걸 그냥 외워버리라고 하는 거야. 야, 델타 H가 뭐야? 반결, 생결, 생생반생. 생생반생. 그런 거예요. 가끔 또 연소열로도 나옵니다. 그럼 연소열은 자 아까 얘 연소열이지. 그럼 이물질이 앞에 있지. 그러니까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제 그걸 다 기억하기 복잡하니까 반결, 생결, 생생반생. 이제 됐어?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숙제가 조금인가? 아빠한테 사달라고요. 어디? 얼마 안 되네. 자, 138부터 아유 중반이 있네요. 자, 138부터
148까지. 에이, 선생님 안 풀어도 돼. 예. 138부터 148까지. 서술형 빼고 그 다음에 잠시. 언니 잠시 좀 해. 네. 다음 화학평형입니다. 화학평형이다. 근데 우리 화학평형은 지금 재밌게. 그죠? 엄청 열심히 옛날에 다 했죠. 자, 6번. 6페이지. 6페이지 다인데 6페이지에 우리 마지막에 이거 쓰는 거야. 1, 2, 3, 4. 나랑 공부하는 한 1번, 2번, 3번, 4번은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맨날 이거예요. 1, 2, 3, 4. 그럼 델타 H는 2 빼기 1, 3 빼기 4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몇 페이지냐? 6페이지. 6페이지. 그게 얼마 안 되는 건데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뭐라고? 저 뭐냐 쟤?